제 얘기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는 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연출부 스크립터로 일을 하니까 이제 너가 이제 미대생이니까 감독님이 콘티를 스토리보드를 그려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려보면서 이게 저는 그때 스토리보드라는 개념도 잘 몰랐고 그게 영화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독이 그 최초로 연출을 고민을 할 때 바로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뭔가 좋은 긍정적인 평가로 읽히자면 뭐 버릴 것이 없을 만큼 되게 그냥 너무 되게 잘 정돈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스토리보드 작업자로서 항상 그 아주 타이트한 편집 콘티를 그리다 보니까 철저한 좀 계산을 해서 찍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이템이라면 아이템, 뭐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던 게 한 2013년 뭐 그 전후인데 가해자들이 그 노인 여성을 타깃으로 삼는 그 이유가 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그리고 노인이고 유약하기 때문에 도주가 어려워서 뭔가 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이제 그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저랑은 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60대가 아니니까 제가 감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저도 나중에 예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조금씩 이제 좀 생각의 확장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폭력이라는 그 자극적인 이슈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데 또 여성, 또 때로는 그걸 또 분리해가지고 보려는 그런 이중잣대적인 시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불리하게 피해자들에게 작용을 해서 결국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뭔가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현실의 느낌처럼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이 영화를 쓰면서 계속 저 스스로도 많이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지점에 저의 그런 죄책감과 각성의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이 시나리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가해자 이중호라는 인물을 그릴 때도 본질적으로 그는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이 영화에서 구축을 할 때 뭐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성적 지향이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되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카테고리를 만들면 이 영화 자체가 결국은 관객들에게 어떤 좀 타자화돼서 그냥 영화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 저런 특별한 캐릭터가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지양하고 싶었고 영화 속에 동인이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효정을 도와주려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효정을 배려하지 않고 효정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일보 앞서서 행동하는 것들에 효정이 상처를 받고 또 되게 좀 어떤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잖아요.
그치만 동인이 그 가해자 이중호하고 다른 지점은 그것을 깨우친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사과를 금방 한다는 거죠. 그 지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 자체가 캐릭터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영화에선 그건 하나의 사건으로 벌어진 거고 그 피해자인 효정이라는 인물, 69세 효정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인물이고 그의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의 어떤 삶을 좀 영화 안에서 아주 그 은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인물로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저의 어떤 생각들이 모여져서 그런 피해 상황에서도 좀 담담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인물로 그리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여성 스태프들이 많이 있었어요. 편집 기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는데 아이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 결혼을 하시고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덜어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서도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1, 2%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미 데뷔하신 감독님들 말고 그 감독님들은 다음 작품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저도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고 지금 아직 데뷔하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그 후배 감독님들이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양을 더 채워서 좀 더 약간 양으로서 일단 좀 비등해지면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좀 서로 자극받으면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선례들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데뷔하지 않은 감독님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류에는 맞지 않아. 그건 이미 유행 지났어. 혹은 너무 앞서가서 못 알아줄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긴 하잖아요. 그치만, 그게 감독이든 여러 가지 음악, 미술이든 상관없이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창작자 본인인 것 같거든요. 본인이 아주 잘 알고, 그래서 그게 비단 빨리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동안 그 작품에 공들인 시간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가 이후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게 결국 세상에 딱 나온 순간 자체가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본인 스스로도 세상에 오롯이 혼자, 그러니까 존재하는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주변 얘기 많이 주변 얘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은. 네.